목표와 계획에 대한 오해. 이번 시간에는 계획적 오류와 게으름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절한 상상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죠. 게으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발 동기와 유지 동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성공습관 나를 바꾸는 시간관리를 여러분과 함께할 안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과정을 선택하신 분은 아마도 업무할 때 몰입이 잘 안 되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스스로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반대로 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시간이 모자라고 마무리가 왜 안 되는지 의문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어진 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워라밸 관점에서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커리어 관점에서는 자신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셀프 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면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시간을 도구로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무조건 현실이 될까요? 여기 직무 교육을 드린 뒤에 고민이 생긴 영업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사실 그 사내 교육을 듣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단골로 나오는 멘트가 상상해라, 혹은 이미지를 찾아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라,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들인데요. MBTI 유형이 ISTJ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뚱구름 잡는 이야기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그 긍정적인 자기 최면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실험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먼저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겐 교수의 실험이 있습니다. 이 웨팅겐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한 상상에 빠진 학생들일수록 취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임금도 적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팜 교수 실험인데요. 심리학자인 리앤 팜 교수는 한 집단의 대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을 매일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했고요. 또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대조 집단과 비교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상상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공부 시간도 적고 성적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 빼기 심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날씬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학생들이 체중 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상상에 매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낙관주의 때문인데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장군인데요. 낙관주의의 위험성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65년도에 포로로 잡혀서 무려 1973년, 즉 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서 20여 차례의 고문을 당하고요. 전쟁 포로의 권리도 있는데 그러한 권리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언제쯤 석방될 거라는 그런 석방 일자도 알 수 없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8년을 견뎌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상황인데요. 이분이 이제 8년 만에 풀려난 다음에 굿 투 그레이트를 쓴 유명한 작가인 진 콜린스가 이분을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이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면 나갈 거야 라고 말하죠. 그 다음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다음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해서 죽지요.
자, 이렇게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낙관적인 생각은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자,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이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댔던 낙관론자들과 풀려나긴 글렀어, 혹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라고 지레 포기한 비관론자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야 감옥을 나올 수 있었는데요. 자, 반면 쉽게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처하면서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진 현실주의자들이 기나긴 포로 수용소 생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낙관은 기대만을 키우지만 비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테크닉을 키웁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거나 생생하게 상상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크게 실패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커너먼 교수는요, 그 이유를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계획적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난관을 예측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발동기고요. 두 번째는 유지동기입니다. 자, 먼저 시발동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 상상, 즉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고요. 전문 용어로는 결과지향적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유지동기는요, 목표 달성으로 연결될 루트를 찾아내는 경로 탐색과 이를 통해 해야 할 일과 또 겪게 될 장애물, 또 그에 대한 대비책 등의 과정을 상상하는 과정지향적 시각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유지동기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루트를 찾아내지 못하면 시발동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발동기와 유지동기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앞서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또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만으로 헬렌 켈러 혹은 테레사 수녀가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아이디어만으로 최고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실천력 때문입니다.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얼마든지 노력하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요.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도 전략이 아닌 실행에 있습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게으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둘 다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게으르다면 내가 게으른 이유를 써주시고요. 내가 부지런하다면 내가 부지런한 이유를 지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떨 때는 게으르고 어떨 때는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각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우스에 손을 올려주시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작성하셨나요? 내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열심히 쓰셨을 텐데요.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나름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긴장감이 생기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자, 그런데 혹시 내가 부지런한 이유에 대해서 쓴 내용 중에 나는 새벽에 일어난다, 야근을 자주 한다 등의 이유로 나는 부지런하다 라고 쓰신 분 안 계신가요? 만약 그 이유로 부지런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일한 직장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받아서 부장으로 빠르게 승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고 보니까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게으른 사람인가요? 여지껏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분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어진 목표는 잘 달성했을지 몰라도 정작 본인 삶의 목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할 일을 미룬다, 나태하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게으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게으름을 판단할 때는 삶의 방향성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그래도 방향성이 없다면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의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중요한 일을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아무리 바빠도 게으른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바쁘고 부지런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위장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위장된 게으름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게으른데 게으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운동량을 기준으로 게으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해서 게으름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태도, 즉 능동성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아무런 물음이나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상을 바쁘게 사는 것도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지향성이 없다면 그건 역시 큰 게으름에 속합니다. 반면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택한 휴식이라면 그건 결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 관리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인 목표와 계획에 대한 오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본격적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